예전에 10년 전인가 싱가포르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다 설치된 거 보고 대단하다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젠 완전히 바뀌었구나. 우리나라 참 대단한 듯.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일본 건설사들을 몰아내고 초대형 국책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싱가포르가 발주한 5천억 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와 3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을 잇따라 따내는 과거를 달성했는데요. 두 사업 모두 일본과의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얻은 짜릿한 성과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프랑스와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한 전동차 사업에서 한국에 패한 일본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과거 일본이 싱가포르의 국보급 건물을 파괴했고 이를 최고의 기술력을 복원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일본이 또한 번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침략자 일본이 파괴한 것을 한국이 재건하자 싱가포르는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며 대규모 프로젝트마다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최근에 추진된 싱가포르 지하철 에비에이션 파크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 CR111 프로젝트입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약 5천억 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싱가포르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은 싱가포르의 8번째 지하철 노선으로 총 길이는 50km에 달하는데요. 이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바로 한국의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이 노선의 CR11109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됐는데요. 삼성물산은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 공사 외에도 현재 싱가포르 전역에서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15개의 프로젝트를 준공했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 한국 업체의 참여가 두드러지자 일본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프로젝트마다 맞붙었던 한국이 모든 수주를 싹쓸이하자 일본의 수주 실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에도 일본은 패배의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싱가포르 영자신문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주롱 이스트 환승역 확장면결 공사에 산업은 현재 한국의 대림 산업이 선정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마리나 해인안 공사원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한 주롱 이스트 환승역에 신규 개통하는 주롱 지구 노선을 연결하는 이번 공사에서 한국의 대림 산업은 환승역 확장과 500m 길이의 고가구 건설 공사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수행하게 됐는데요. 총 사업비 5,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한국은 1년 동안 일본 업체와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 기술력을 자랑하며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밖에도 대림 산업은 2013년 싱가포르에서 마리나 해안 지하 고속도로를 준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하는가 하면 현재 톰슨 라인 지하철 공사, 있는 투마스 한만 공사 등 대형 사회간접 자본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일본의 뼈 아픈 패배를 안긴 사업은 또 있습니다. 한국의 대림 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주롱 지역선을 달리는 전동차 제작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총 186량의 무인 전동차를 납품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한국의 현대로템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동차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과 약 3,5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당시 한국이 수주를 따내자 세계 업계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싱가포르 내 전동차 공급은 프랑스와 일본 철도 차량 제작사가 독점해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본 업체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지하철 노선 사업에서 2번이나 한국에 고배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멀리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지하철 철로 위를 한국의 기술력이 만든 전동차가 달리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선전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1972년 이후 싱가포르에서 수주한 누적 금액은 432억 2339만 달러로 한화 약 51조 3,835억 원에 달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이 건설을 위해 진출한 국가 중 7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협회는 올해도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창의공항 터미널, 주롱 레이크 디스트릭트 개발 및 복합 리조트 확장 등 대규모 공사들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싱가포르에서 한국이 이미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싱가포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기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에 무한 신뢰를 만겨준 한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건설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K건설의 위상을 말린 그 기업은 바로 상용건설입니다. 상용건설은 한국보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더 유명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싱가포르에서 한국 상용건설의 입지는 상당합니다. 이에 한국의 위상까지 덩달아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과연 어떤 계기로 한국 건설사는 싱가포르에서 대체 불가 최고의 건설사로 대우받게 되었을까요? 싱가포르에는 13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보급 호텔이 있습니다. 1887년 처음 문을 열었던 래플스 호텔인데요. 1887년 처음 문을 열었던 래플스 호텔인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기념물로 지정한 주요 건축물 중 하나인 래플스 호텔은 1987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복원을 결정합니다.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싱가포르 정부는 건물 뼈대를 그대로 남겨둔 최대한 과거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한 나라의 국보급 건물을 공사한다는 부담감과 결정적으로 당시의 설계 도면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세계 굴지의 수많은 건설사들이 이 공사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해외 건설 시장에서 나름 주름 좀 잡았다던 일본 역시 손사래를 치자 싱가포르 정부는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거부하던 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단 한 곳의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의 상용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상용건설 직원들은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초현대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까지 다가 또한 당시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까지 수소문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수집하는 열정을 보였는데요. 결국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래플스 호텔 복원을 겨우 2년여 만에 훌륭하게 성공해낸 한국은 싱가포르 정부는 물론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싱가포르 내에서 한국 건설사의 입지가 하늘을 찌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복원한 래플스 호텔을 파괴시키고 짓밟았던 나라가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에 침략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싱가포르를 침공해 래플스 호텔까지 점령했던 것인데요. 일제의 소나기에 넘어간 래플스 호텔은 쇼난 료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당했고 이후 1945년 영국 해군이 호텔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호텔 안으로 피신해 있던 300여 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단체로 수류탄을 터뜨리면서 호텔 본관과 함께 수많은 시설들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파괴한 싱가포르의 국보급 호텔을 한국이 다시 복원해내면서 싱가포르의 아픈 역사도 치유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래플스 호텔 복원으로 하늘을 찌르던 한국 건설사의 입지가 또한 번 정점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건축 사상 최대 수주 금액인 무려 1조 원 프로젝트였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공사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5성급 호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세계의 건물이 범선을 떠받치는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호텔 최상층 민 57층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루프탑 수영장인 인피니티 풀이 자리하고 있어 수영을 하면서 싱가포르의 도시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초고난도 건설 기술을 구현해 낸 유일한 건설사가 한국의 상용건설이었습니다. 2007년 수주에 성공한 상용건설은 2년여 만에 시공을 마친 후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세상에 공개했는데요. 이후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전 세계인들의 극찬을 받으며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물론 21세기 건축의 기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력만큼 큰 신뢰를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동차인데요. 실제로 싱가포르 전역을 운행하는 택시의 80% 이상이 한국산 자동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나타, i40, 아이오닉 등 현대자동차 모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일본과 같은 우엔드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일본산 자동차는 구경하기에 어려운 반면 한국산 자동차가 도로 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현지 택시기사들은 한국산 자동차가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는데요.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깊은 신뢰와 친밀함으로 무후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싱가포르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을 맞추며 원원의 길을 걸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일본이 파괴한 국보급 건물을 우리나라가 복원했다니 새삼 더 자부심 넘치네요. 싱가포르 공사장들 지나가다 보면 한국 회사 로고가 많이 보이던데 이런 이유였군요. 한국 건설사들 자랑스럽습니다. 정치잡배들에 비해 우리 기업인들 수고 많습니다. 멸공멸친 중 건설 기술은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 도전하고 대처하는 인간 불굴의지가 그대로 표현되는 대역사이다. 한국인만의 근면성실과 꿋꿋한 도전 정신이 그대로 표출되는 산업으로 우리 가장 잘하고 자랑할 수 산업이다. 일본은 지진이 올 때마다 건물이 금방 무너져서 공사 방식이 다른 그 때문인지 방식을 더 견고하게 짓는 게 아니라 예산을 아끼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 그 결과 발전이 있어도 매우 더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